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9월 1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폭락 마감했죠. 2020년도 6월 11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최대폭 하락 이후 2년 만에 큰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시장은 거의 한 달 전부터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렸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둔화된 거 맞습니다. 8.3으로.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기다렸던 예상치를 상회를 하죠. 시장에서는 8% 정도 상승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8.3%가 나와버렸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동월보다도 6.3%가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식품이 가장 크거든요. 이걸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가가 하락했지만 영향이 미비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유가가 이제 겨울이 돼서 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연주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문제가 된 거죠. 그것이 주가를 급락으로 이끌어보는 상황이었다. 이런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난번에 9.1에서 8.5가 되고 8.3이 돼서 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높습니다. 아직도 금리 인상이 멀었구나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그 유튜브 그 유료 회원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얼마 전 지난 만기가 끝나고 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풋이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이 풋을 더 나기는 힘들다. 그때 이 풋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풋 매도를 하고 콜매수해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풋을 살 기회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만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 그러니까 화요일 시장의 흐름을 보자. 아마 거기서부터 대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다. 왜냐? 3일 동안 올라오게 되면 그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하락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반등 자료를 다 되돌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다우는 3.9% 하락이고 나스닥은 5.1%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제자리로 왔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이었냐면, 요 8월 19일이 만기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콜은 날개가 없었어요. 계속 풋만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풋풀이를 잡아먹으러 누군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풋 매도를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콜을 먹고, 그 다음에 풋이 다시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며칠 상승하면 거의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보다도 낮지만 시간 가치가 줄어들면서, 내자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풋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 시점에서 다시 풋은 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을 잘 봐라 한 것이 어저께 마감 시황, 또 지난주 연휴 기간 동안 그 라이브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정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는 됐으나 이 둔화폭이 약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에너지와 식품이 제외된 상태에서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다른 지표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란 것은 9월의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큰 울트라 스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 일목균형표 사고는 어려운 자리였어요. 기술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하락 이격을 넓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결국 하락 이격을 넓혀주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반등은 있을 수 없는 반등이었거든요. 왜냐면 재료가 없었어요. 재료가 유일하게 소비자 물가에서는 기대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지표들은 당일이나 그 전날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리 움직였다는 거에서 뭔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트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결국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할까를 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료 회원들한테 기술적으로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재료의 부분,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사실은 그 화요일 장을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려와서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원래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4.5% 급등을 했어요. 어저께요. 삼성전자 4.5% 급등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외인이 100만 주를 샀고요. 기관이 샀어요. 사실 이 삼성전자를요, 이 수급으로 보시면 외인은 130만 주 샀고요. 기관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지난 그 연휴 시작되기 전날, 그렇죠? 목요일 날 200만 주 사고, 그다음 어제 300만 주에서 500만 주 사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 삼성전주가 이제 외국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되니까 이제 내용은 좋잖아요. 쌍끌이 매수인가. 근데 외국인들이 이걸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살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만 주, 몇백만 주 안 사서 다 끌어올렸더라. 이거는 수급이 안 맞다, 다른 애들이다. 결국 내려왔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 많이 한 게 58,400원이에요. 그때부터 내려온 게. 근데 지금 58,100원을 100만 주로 130만 주로 올렸어요. 그럼 지금 이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손해가 난 거죠.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거를 믿지 마라. 그리고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올해 한 해 동안 개인들이 약 30조를 매수했어요. 30조를 매수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에 거의 다 몰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에서 물량을 털어내지 않는 한은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기관이 어저께 들어왔으니까 또 방어하려고 열심히 노력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손실 안 보기 위한 전략이 오늘 구사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죠. 오히려 기관들이 산 물량을 손절을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환율이 장주에 1395원을 터치합니다. 환율 별것도 아닌데 맨날 봐요. 안 그렇습니다. 환율이 그 어저께 이제 한국은행에서 서서히 그 인정하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그러니까 금리 차를 벌인 상태 오랫동안 유지되면 외화가 유출될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외화 유출 환율은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무시해서 절대 안 될 거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은요, 주가가 폭등해도 환율은 7원밖에 안 빠졌어요. 이것도 난센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굉장히 잘못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수렴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